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여행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국제선 운항 그리고 여객의 수 증가로 인해서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구체적인 통계로 저희가 이 국제선 운항과 여객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금일 이 리스크적인 요인이 좀 축소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상승한 이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통계로 저희가 대한항공의 실적을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금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축소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2.7%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. 좀 축소가 된 모습을 보여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. 바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유, 바로 유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유가 같은 경우 매출 원가의 30%를 차지하고 있죠.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항공한테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대한항공을 보실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항공유가 1달러가 오른다고 한다면 약 하나로 한 398억 원 정도, 달러로 3천만 달러 정도 좀 손해를 본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금일 같은 경우 이렇게 3달러 하락을 했죠. 그렇다면 바로 하나로 약 1,200억 원 정도 이렇게 손실을 좀 만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유가적인 측면, 금일 유가가 이렇게 3달러 정도 하락을 하면서 대한항공 리스크가 좀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대한항공의 큰 조정을 받는 이유가 이런 유가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3% 정도 급락한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한 이유 저희가 좀 알아야지 향후도 유가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전망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좀 몇 개 있습니다. 바로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이란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 확전으로 유가의 상승을 좀 우려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급 부족 우려가 좀 잦아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,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는데 이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내용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좀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면전을 우려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확전의 기미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한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 실행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좀 우려가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의 원유 재고의 증가입니다.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요, 바로 270만 배럴 증가한 4억 6천만 배럴로 월가 예상치 140만 배럴보다 훨씬 웃돋으면서 이렇게 WTI와 그리고 브렌트의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항공유, 대한항공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의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축소가 됐고, 이에 따라 대한항공도 금일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리스크 축소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.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또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바로 대한항공의 이제 실적적인 측면 함께 좀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적적인 부분을 좀 본다고 하시면요. 일단 대한항공에는 이제 1분기에 좀 호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. 어떤 것이냐면 바로 대한항공의 매출의 90%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선 운항을 좀 보면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. 제가 이거를 이 국토교통부, 이 항공정보통계 사이트에서 좀 찾아봤습니다.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의 구시동 운항표가 바로 이렇게 24,944편으로 증가를 하면서요. 2019년 바로 26,588만 대비 93.81% 이렇게 회복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렇게 운항 편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 공급 상황도 좀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올해 1분기 국제선 여객 공급석 같은 경우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보시면 2019년 이 627만 3,067석 대비 85.29%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렇게 535만 정도 이렇게 나왔죠.
이렇게 공급석 대비 여객 탑승률이 80% 이상을 유지 중인 것을 제가 좀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통상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공사는요. 공급한 좌석의 80% 이상의 여객이 탑승할 경우를 손익분기점으로 봅니다. 따라서 저희가 손익분기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85% 수준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좀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렇게 국제선 여객 그리고 공급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일부의 좀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대한항공이 이제 보잉 787 최다 10대 도입을 하면서 장거리 위주의 기재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. 이렇게 합병 자체도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도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. 바로 이제 1분기 매출액 4조 이렇게 2,390억 영업이 이제 5,09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저희가 실적적인 측면, 이 실질적인 통계로 좀 살펴봤는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대한항공의 주가의 상승 동력은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. 좀 정리를 해드려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일단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합병적인 부분이겠죠. 합병적인 부분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실적적인 측면들을 함께 좀 분석하면서 알아봤고요. 합병적인 측면은 저희 6월 정도에 이제 좀 미국의 합병 승인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합병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신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계속해서 영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실제적인 측면도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인 전망들 이렇게 다소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전략을 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? 일단 금일은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축소 영향으로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이제 나간다고 본다면 제가 앞서서 이제 지지 저항 받았던 구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을 받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 이 부근대를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상단으로는 24,000원까지 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근대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앞서서 지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이고요. 그리고 이제 장기 이평선 바로 481선과 겹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이분들 만약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도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2만원대 이 부근대에서 지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고요.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전 저점 부분까지 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대한항공의 리스크적인 축소 그리고 제가 앞으로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함께 지켜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